일본의 그 출산율 차이의 특징 및 요인 및 시사점이라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2023년에 그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70년대만 하더라도 4.53명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4년에 이제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출산으로 돼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최근까지 이제 1.3명을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일본도 그 1930년대 일제시대 때 합계 출산율이 한 4.7명으로 이 다산 국가였었는데 일본은 75년에 이제 대치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1.3에서 1.4 그 사이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그 출산율 차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국은 이제 대체 출산율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일본은 뭐 물론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1.3이나 1.4 정도의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일본은 2020년이 1.33, 2010년이 1.39, 2000년이 1.3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3에서 거의 한 20년을 왔다 갔다 했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이 1.48인데 2023년에는 0.72 수준으로 한 20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제 한국이 파란색인데요. 원래는 굉장히 높았었는데 일본보다 이제 낮아지기 시작해서 한 2000년대 중반쯤부터는 완전 우리가 이제 더 낮아지고 있고, 일본은 그냥 옆으로 계속 가고 있다. 요 차이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령별 이제 출산율을 봤는데요.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애를 낳아야 이제 출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을 평균적으로는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연령별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1981년 이제 한국을 보시면 20에서 24세, 20대 초반 여성의 1000명 중에 한 160명이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2023년이 되면 1000명 중에 3.8명, 거의 한 4명 정도 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2.4%, 1981년에 한 2%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25에서 20대 후반입니다. 1981년만 하더라도 약 한 200명 이상이, 10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이때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면 20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한 10%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20대 초반, 20대 후반이 뚝 떨어지는 데 비해서 일본만 해도 약간 한 24%, 그러니까 일본도 굉장히 낮습니다만 일본만 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하는 그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30대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은 30대만 해도 오히려 이제 80년대보다 더 많아지고, 우리는 30대 후반이 가면 이제 80년대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미 30대 초반, 이때만 해도 이미 이제 그 애를 많이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40대 이때는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81년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요게 1981년인데 뚝 떨어져갖고 완전히 20대 후반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만 해도 20대 후반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요 면적이 바로 합계 출산율이 됩니다. 요 면적이. 그래서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아주 쪼그라들어 있는 요 상태고, 다만 30대 후반만 이제 더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대에 이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산하는 그 순위별로 평균 연령을 이렇게 보면요. 첫째 아를 2023년에는 33세가 돼서 평균적으로 33살에 첫째 아를 놓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일본만 해도 이제 30.6세고 우리보다 한 2.4세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2.4세면 애를 한 명 내지 더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일본은 32.6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째 아를 평균 33세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적게 하지만 이 아동을 놓는, 첫째 아동을 놓는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35세 이상을 고령 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보면, 출산 2023년에 36.3%,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고령 산모가 이제 애를 놓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고령 산모라고 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애를 놓는 것도 힘들고 위험하고 뭐 그런 이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출산율을 이제 높이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초혼 연령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2023년에 여성이 31.5세에 첫째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일본만 해도 29세에 결혼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늦게, 옛날부터 이제 만혼화 그래갖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훨씬 늦게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31.5세에 결혼을 해서 첫째 애를 평균 33세에 놓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 산모에 굉장히 접근한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놓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를 보시면 이제 생애 미혼율이라 그래가지고요. 50세가 될 때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에 1.3% 수준이고 2020년은 7.6%, 그래서 한 10%가 안 되는 수준이 여성입니다. 여성의 그러니까 남성은 2020년에 50세가 될 때까지 미혼 비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고, 여성도 한 7.6%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8%가 5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비율이고, 여성도 17.8%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특히 여성, 근데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금세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 생애,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50세, 인구학에서 50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성에게 50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출산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50세가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인데, 우리나라 앞으로는 이제 이 생애 미혼율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출산율을 이제 좀 인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가치관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통계는 15에서부터 49세 가임 인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인구의 미혼 남성, 미혼 여성, 기혼 남성, 기혼 여성, 이렇게 이제 4가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가치관을 보는데요. 여기에는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혼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미혼 여성들이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동의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집안일,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약 98%가 동의하고 있고요. 남편은 돈을 벌고 여성은 가족을 돌본다, 미혼 여성의 10%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인데,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성은 이제 가정을 돌보고 하는, 거기에 동의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 9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일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 45%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녀의 성 역할은 이제 양성평등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후에도 굉장히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보면 미혼 여성 같은 경우 반드시 해야 된다? 3.4%밖에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 비율이 거의 한 90%가 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 3.4%에 불과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59.9%.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25% 정도만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60% 정도는 뭐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좋다는 비율이 뭐 1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도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꼭 있어야 하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게 한 40% 되고요. 뭐 없어도 뭐 상관없다 하는 게 또 50% 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상 자녀 수는 이제 미혼 여성도 한 1.8명 정도로 이렇게 약간 높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가 한 1.8명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보시면 자녀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고 또 가족 간의 유대와 애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그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85%로 굉장히 높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39%로 그렇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요. 또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38%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이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물론 이제 자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과거 같은 경우는 노후에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자녀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족의 노동력으로서의 자녀 가치관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쪽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미혼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보시면 평생 독신은 좋지 않다 한 60% 정도가 동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아이는 낳아야 된다 61%, 결혼에 할 때 희생은 당연하다 한 70% 정도, 남편은 바깥일 또 부인은 집안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86%, 이 부분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반대하는 비율입니다. 반대하는 비율. 그래서 남편은 바깥일을 하고 부인은 집안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한 90% 가까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양성평등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거고요. 일본 미혼 인구가 일생 동안 이제 결혼할 의향을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찬성하는 것은 결국에는 결혼할 예정이다 하는 거고요. 반대는 일생 동안 결혼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2021년에 이제 84% 정도가 결국에는 이제 결혼한다,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결혼 의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일생 동안 결혼할 계획은 없다는 14% 정도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제 독신 생활이 좋은 점은 이제 결국은 행동과 생활 방식이 자유롭다.
그 다음에 가족 양육 책임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독신 생활의 좋은 점으로 찍고 있고요. 그 다음 친구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한 20% 정도가 독신 생활의 좋은 점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신이 좋은 점은 미혼, 행동과 생활 방식이 자유롭다. 예, 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상 자녀 수는 비슷하게, 우리가 비슷하게 거의 1.8명 정도, 1.8명 정도를 해서 이상 자녀 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미혼 여성의 이제 생애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혼 취업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일 가정 양립 과정은 일과 가정을 이제 양립하는 그런 과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딩크라고 해서 요것이 바로 이제 더블 인컴의 노키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만 자녀는 안 가지고 일을 계속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딩크 과정인데, 요게 한 7%, 그다음 재취업 과정이 26%입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거. 그 다음이 이제 다시 재취업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취업에 대해서 전업주부 가정은 굉장히 13.8%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상 생활 가정입니다. 요거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자기의 현실을 봤을 때, 예상에서 생애를 봤을 때는 비혼 취업 과정이 33.3%입니다. 이면 한 20%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요. 이 20% 정도가 뭐냐면, 이상적으로는 이제 뭐 일 가정 양립이나 재취업이나 뭐 이런 걸 했으면 좋은데, 전업주부를 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안 하고 취업을 하겠다, 아마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 가정 양립까지 28%인데 예상되는 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혼인을 안 하더라도 취업은 하고 싶다. 예, 그런 의미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결혼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양성평등 의식이 자리 잡았고, 이 결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혼보다는 오히려 일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이제 가치관을 미혼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면은 출산율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이제 같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감소했고, 한국은 이제 대폭 감소한 게 바로 20대 출산율입니다. 20대 출산율이 일본은 조금 많이,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우리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연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31.5세까지 만혼이 더 심해졌다. 일본도 막 굉장히 만혼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만혼화가 심해졌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은 양성평등 가치관이 정착되었지만, 직장이나 가정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성평등 간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은 아까 80% 넘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는 아마 결혼을 안 하고 직업을 가지게 될 것 같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초혼 연령, 출산 연령,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초혼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초혼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20대에 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외 출산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정 양립 정책이 되고, 보육이나 이런 쪽이 바로 이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를 높이는 정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되고, 정부의 또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은
만혼이나 결혼 기피 방지를 위해서 결혼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벼 출산율을 제거해야 되고, 여성의 이제 경력 단절 반지, 결혼이나 출산 친화적 사회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출산에 대해서 가족 친화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이미 이제 한번 양성평등 가치관에다가 결혼보다는 오히려 직장을 더 중시하는 이런 쪽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만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예,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중앙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좀 더 이 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눈치 안 보게, 또 출산을 했다고 해서 승진에 걸리지 않게, 또 이런 쪽으로 기업이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역할이 앞으로는 좀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관 문제는 이미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과 과정에 좀 인구 내용이 좀 들어가서 인구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인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도 굉장히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인 그런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 대중매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대중매체가 혼인을 기피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고, 이런 쪽에 그것을 대중매체가 조금, 가족 친화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대중매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도, 시민단체도, 또 국민도 전부 다 이제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